반갑습니다. 모의고사 영어 독해 특강의의 오연진 선생님입니다. 자, 얘들아, 쌤이랑 같이 챕터 15. 자, 문장 배열. 글의 순서 문제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요거에 또 유독 취약한 친구들 있을 텐데 글의 순서 유형은 어떤 부분인지 같이 한번 문제 푸는 방법 또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 찾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자, 주어진 글이 있을 거예요. A라고 하는 글이 있으면 요 뒤에 이어질 B, C, D를 잘 연결시켜봐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일단 뭐부터 하실 거예요? 당연히 A를 읽으실 겁니다. 그쵸? 근데 읽고 나서 바로 그냥 B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고, 아, 나는 B는 안 읽을래. 아, 뭔가 C가 먼저 될 것 같아. 하고 C를 읽는 친구도 있고, 아니야, D를 먼저 읽을래. 아예 보기에서 두 개 하나. 이렇게 B, C, C, D, D 나오니까 아예 나는 그러면 C부터 읽을래. 뭐 요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다양하게 이런 방법들을 취합니다. 맞죠? 자, 그럼 여러분, 쌤이 이제 조금 더 글의 순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요, 주어진 글을 그냥 해석만 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주어진 글을 통해서 글의 소재가 있다면 소재, 그리고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있는 이 주어진 글 안에 글의 소재 있으면 반드시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글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내 머릿속에 단순히 한 문장이라도 설명할, 한글로라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딱 요약이 돼야 되고요. 그 뒤에 뭐를 해야 되냐면 바로 B로, C로, D로 넘어가기 전에 맨 마지막에 읽은 문장 있죠. 이 문장 뒤에 들어가래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맨 마지막 문장을 읽고 뒷내용이 뭐가 나올까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측 꼭 해보시는 거 정말 강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각 문장에 읽으시면서 개별적인 의미만 파악하지 마시고요. 그냥 해석만, 아무 생각 없이 해석만 하는 걸로 넘어가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B, C, D 같은 거 볼 때 혹시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가? 아니면 뭐 논리적인 흐름이 있는가? 이런 단서들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쨌든 글이기 때문에 A, B, C, D가 같이 합쳐서 하나의 긴 글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의 전개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예를 들면 여기에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뒤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B 같은 경우에는 해결 방법 2가 되고 얘는 해결 방법, D는 해결 방법 1이 되고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해결 방법에 대한 1에 대한 어떤 조금의 구체적인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무리 정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친구들이 글의 전개 구조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면 정답을 고를 때 단순히 해석으로만 고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고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전개 구조라고 하는 것이 뭔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겁니다. 뭐 다양할 수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설명해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대조를 이루는 것도 있죠. 앞에 글의 소재 얘기를 하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긍정인데 뭐 C 같은 경우에는 C는 부정이고 D도 부정이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B, C, D 중에 CD가 부정이고 얘가 긍정이면 당연히 CD는 붙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전개 구조만 조금 파악하려고 노력이라도 한다면 정답을 고르는 게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인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인과 결과죠. 그래서 앞에 원인 나오면 뒤에 결과를 빨리 찾으려고 애를 쓰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고요. 자, 열거하는 거 그리고 주제문이 나오면 예시 반대로 예시가 나오고 주제문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전개 구조가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평상시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우리 항상 모의고사 지문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분석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분석할 때 이 글은 어떻게 전개 방식이 이루어져 있지? 라고 내가 이렇게 적어서 여기다가 여기가 주제문이고 여기가 지금 예시가 나왔고 여기 지금 정리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라도 정리를 직접 해보다 보면 내 머릿속에 그 정리된 그 구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전개 구조 방식이 있기 때문에 바로 딱 떠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래 순서를 푸는 팁을 알려드리면요. 보기 ABC에서 명시적인 단서를 찾는 겁니다. 자, 일단 주어진 글이 있고 그 뒤에 ABC 중에 뭐 들어가냐 이렇게 만약 물어봐요.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연결사죠. 이거 많이들 할 텐데 ABC에서 막 B에 however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C에 in addition 뭐 이런 게 있다던가 뭐 does 이런 게 있다던가 세 개의 ABC에 전부 다 연결어를 주면 너무 쉽죠. 그렇게 주진 않고요. 뭐 두 곳에 두거나 아니면 한 곳에 두거나 아예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연결사가 있다면 그게 뭐 접속사든 접속부사든 이 접속사의 역할이 분명 있거든요. 그러나라고 하면 however를 그러나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그러나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반대가 되거나 적어도 반전을 이뤄서 다른 문맥의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유추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접속사, 접속부사의 종류를 알고 각각의 역할을 알고 그리고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유추해 보려고 한다. 두 번째, 자, 만약에 여러분 단서에 대명사, 지시어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 A에 뭐라고 할까요? the man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 주어진 글에는 더 man을 지칭할 수 있는 바가 전혀 안 나왔던 거죠. 근데 C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servant 이렇게 나왔어요. 하인이 나왔어요. 하인. 그러면 얘가 나온 다음에 얘는 얘 뒤에 나와야겠구나 이런 생각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얘를 he로 바꿨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명사, 뭐 지시어라고 하면 뭐 this나 뭐 이런 것들 있죠. that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이것 저것 그녀 them 그것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them이 가리키는 바가 뭐고 he가 누구고 이것이 뭔데? 라고 꼼꼼하게 좀 우리가 앞에서 언급된 대상을 찾으려고 한다면 순서 파악이 훨씬 수월해질 거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서는 뭐냐면 역시 글의 논리 구조를 아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했죠. 자, 문장의 앞부분만큼 마지막 문장도 중요합니다. 자, 쌤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지금 처음에 얘기할 때 주어진 글의 맨 마지막 문장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고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주어진 글뿐만 아니라 자, 내가 B, A, C 이렇게 흘러간다면 결국 B에도 앞부분도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 문장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어진 글뿐만 아니라 모든 보기의 앞뒤에 혹시 근거가 있지 않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글의 논리 구조도 파악하시는데 만약에 마지막 문장이 B의 마지막 문장이 여기 질문으로 끝났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니까 그 대답이 A인지 B인지 찾아봐야겠죠. 그럼 A의 맨 앞에는 뭐가 나와요? 이 B에 대한 질문에 대답이 나오고 그죠? 여기에 문제를 제기했다면 여기는 뭐가 나와요? 해결책이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논리 구조와 함께 이 내용을 같이 곁들이면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글의 순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선생님, 저는 접속사 이런 거 모르겠어요. 할 수 있어서 자 순서 파악을 위한 연결어와 부사어를 쌤이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특히나 더더욱 봐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여기 정도? 여기까지. 그죠? 자,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however이 나왔다 하면 양보 역접. 그죠? 앞과 뒤에 있는 요 앞과 이 얘네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문장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거. 자, 양보와 대조는 좀 달라요. 양보는 뭐뭐일지라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나는 기부를 많이 해. 이 말은 내가 가난한 것과 그리고 기부를 많이 하는 것의 완전한 반대는 아니에요. 그죠? 1차원적으로 얘가 긍정이니까 얘가 부정이야.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예 대조를 이루도록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이런 거. On the contrary, 반대로.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런 것들은 진짜 확실히 A랑 B는 반대를 이뤄. A는 A라고 말하는데 B는 A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therefore, 쌤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thus, 이런 것들, 뭐 consequently, as a result, 이런 것들이 또 뭐예요? 하나의 이제 결론으로도 쓰일 수가 있고, 그리고 앞에 원인이 나오면 결국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나왔다 해서 원인과 결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 자체를 말하고 싶다면 여기 요약이 있는 부분, 요 부분을 보면 요 뒤에는 이제 정리하는 멘트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비교 첨가 같은 경우에는 앞에 A가 나왔어. 근데 similarly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결국 말하면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 다시 이런 식으로 A가 만약 예시가 나왔다 하면 A 다시 하면은 뭐예요? 예시 또 다른 거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대놓고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예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단어를 암기장에서 외우듯이 단어장에서 외우듯이 암기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 연결어구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알아두시면 글의 전개 구조를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독해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전개 구조를 항상 생각해 준다라는 거 아시고요. 그리고 지금 쌤이랑 같이 공부하고 배웠던 내용들이 과연 기출문제에 어떻게 적용될지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로 적용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021년 3월 학평 36번 그리고 37번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이 문장 뒤에 나올 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요거를 해석을 모두가 할 겁니다. 맞아요. 여기부터 먼저 읽는 거죠. 자, 그럼 우리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모든 주요한 스포츠 활동들이 경기가 되어집니다. 뭐와 함께? 공과 함께, 즉 공으로 모든 주요한 경기들이 이루어집니다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공입니다. 그래서 A를 보니까 여기도 공, B를 보니까 여기도 읽어보니까 여기도 공 얘기가 나오고요. 또 여기도 보니까 여기도 계속 공 얘기가 나와요. 아,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여기서 주요한 어휘는 공이었다 까지만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 이제 A, B, C 요거를 한 번에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 안에서도 순서 문제는 뭐를 찾아라? 근거를 찾아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근거는 무엇일까 하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쌤이 두 눈으로 봤을 때는 딱 바로 보이는 것은 요거라고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여기 있는 이 부분 잘 모르겠으면 첫 번째 문장을 아예 다 읽는 것도 중요한데 요 정도까지만 읽어도 괜찮을 것 같고, 자, 또 C, similarly 여기 요 부분을 근거로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일단 A부터 보는데 선생님 A는 뭔가 접속 부사도 없고 뭔가 연결어구가 없고 그냥 딱 하나 관사 하나 있는데 그쵸? 이 부정관사 얘를 바로 A로 두기에는 여기 다 공 얘기가 나와서 얘만 보고서 정답을 A부터 시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앞문장 조금 읽어볼게요. 하나의 공이 뭐일지도 몰라요? 가질지도 몰라요. 옳은 크기와 무게를 가질지도 몰라요. 아, 그럼 여기서 뭐예요? 공이 옳은, 그러니까 잘 맞는 그 크기와 무게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럼 좋은 거잖아. 근데 여기서 벗이 나왔죠. 힌트네. 근데 만약에 그 공이 만들어지는데 텅 빈 공으로, 근데 뭘로 만들어진? 강철로 만들어진 텅 빈 공. 강철로 만들었지만 안에는 텅 비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은 너무 딱딱합니다. 자, 또 만약에 이 공이 만들어지는데 뭘로? 자, 가벼운 발포 고무로 만들어진다면, 그런데 뭘 가진? 이 가운데는 heavy center, 가운데는 되게 무거운, 그리고 그 주변은 되게 가벼운 발포 고무로 만들어진다면 그건 또 너무 너무 무르죠. 그쵸? 그럼 잘 튀겨지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럼 얘들아, 하고자 하는 말은 옳은 크기와 무게보다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가 문제를 풀 때 이 부분이 중요하겠다.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조금은 여기서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여기 stiff가 단단함이거든요. 단단함. 너무 단단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떻게? 너무 soft, 너무 부드러워질 수 있다. 그죠? 좀 물러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의 어찌 보면 하나의 재료, 뭘로 만드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해서 요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본 거고, 근데 바로 여기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앞에 내용이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일단 크기와 무게에 대한 내용이 먼저 담겨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A는 뒤로 한 채로 B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쌤이 여기가 근거라고 했죠. 그죠? 왜냐면 그 게임의 규칙이래요. 근데 우리가 더가 붙었기 때문에 이 정관사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정관사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특정한 게임일 수 있어요. 그럼 그 게임이 뭐냐면 앞에 나와야 돼요. 앞에 나온 거 요거죠. 여러분, 주요한 우리 이 스포츠 활동을 우리는 경기, 게임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 게임의 규칙. 주된 스포츠 활동의 그 게임의 규칙을 항상 포함합니다. 어떤 규칙을 포함하고 있냐면 공의 종류에 대한 규칙을 포함하고 있대요. 허용되어지는. 뭘로 시작하여? 자, 여기 나오죠. 크기, 무게. 아하.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게임의 규칙이 있는데 게임의 규칙이 뭐예요? 공에 대한 규칙. 근데 그때 공은 어때야 된대요? 자, 일단 뭘로 시작해? 크기, 무게. 중시해야 되는 거죠. 또 있어. 그리고 그 공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Must also have a certain stiffness. stiffness가 뭐예요? 단단함. 그래서 크기와 무게와 단단함에 관련된 우리가 게임이 있으면 그 게임에 공규칙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축구공이라고 했을 때 우리 그 축구공은 딱 정해져 있죠. 농구공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축구공만의 크기, 무게, 그리고 단단함이 다 잘 들어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얘기가 나오니까 옳은 크기와 무게 이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로 일로 가는 거는 괜찮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A는 지우고 B에다가 먼저 체킹을 해볼게요. 그럼 C가 맨 앞으로 가도 될까라고 했는데 여기서 봤던 그 similarity 때문에 얘는 제일 앞으로 올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얘는 마찬가지로라고 해석을 하죠. 자, 마찬가지로라고 할 때는 앞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뒤에 A 다시. 그러니까 약간 내용이 비슷한 무리의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도 하나의 또 근거가 될 수 있어. 근거가 진짜 많다라는 거,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얘들아. 자, along with, 자, 뭐의? 단단함. 자, 단단함과 함께 그거에 따라서 하고 나면 여러분 이 말은요. 앞에 이미 단단함이 나왔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단단함을 어디서 얘기냐면 여기서 처음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를 했죠. 근데 BAC냐 BCA냐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얘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줬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자, 우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주요한 스포츠 경기가 볼을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그 게임의 규칙에는 공규칙이 반드시 들어가 있고 그 공규칙에는 크기, 그리고 무게, 그리고 단단함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 야, 옳은 무게와 단단함이 있지만 근데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너무 물러지거나 너무 단단해질 수 있거든? 자, 비슷하게 됐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단단함에 따라서 단단함으로 공은 또 어떻게 단단함이 어떤 단단함이냐에 따라서 공이 뭐 해야만 한대요? 적절하게 튕겨져야만 한다 해서 얘는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단단함에 의해서 단단함과 연결시켜서 뭐까지가? 바운스, 튕기는 것까지 가요. 그래서 여기 뒤에는 무슨 얘기 나와요? 튕기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단단함이 어떠냐? 어떤 단단함이냐에 따라서 이 공이 적절하게 튕겨져야 되는데 자, 좀 고체의 그 공이면 어때요? 너무 튕긴다는 거죠.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자, 그리고 또 그 공이 만들어졌는데 클레이로 만들어졌다면 뭐 점토로 만들어진 그 공이면 어떻게 해요? 또 전혀 튀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이 첫 시작의 정리를 얘기해 주면서 요거에 대해서 나열을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BAC 요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단함 얘기 나오고 단단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바운스까지 갔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되는가? 2번이라고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3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당연히 어디부터 읽어야 돼요? 요거부터 읽어야 돼요. 자, 그럼 가볼게요. 만약에 you had to write a math equation.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수학 등식이에요. 수학 등식을 너가 적어야 한다면 너는 아마도 이렇게 적진 않을 거예요. 하면서 이걸 그대로
28 플러스 14는 42. 요렇게 이 등식으로 적지 않을 겁니다. 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쓰는데. 그리고 재빨리 읽기에도 어렵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안 적으면 어떻게 적죠? 28 플러스 14는 42. 이렇게 적죠. 그럼 이제 요 내용이 나오는 게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봤더니 바로 눈에 여기 이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요것도 좀 조심해줘야 되는 게 보시면 만약에 네가 쓴다고 하면 너는 요렇게 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안 쓰면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래? 아, 그럼 이렇게 쓰겠지 라는 뒤에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비슷한 구문과 함께 쓰이는 거 You wouldn't write인데 요거를 You would write 하고서 요렇게 바꿔주는 바로 B가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B가 나올 거니까 요렇게 체킹을 해볼게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럼 B가 어떤 근거가 된 거예요? 앞에 있는 어구에 비슷한 어구의 비슷한 사용.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You wouldn't write, you write, you would write. 이렇게. 자, 그럼 얘들아, 너가 적을 거야. 이렇게 적겠지. 그죠? 자, 이 화학은요. 화학식은 똑같은 방식이에요. 화학도 똑같은 방식이래. 그래서 화학자가요. have to write 써야만 하는데 자, 여기까지 뭐예요? 수학 얘기한 거고요. 사실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화학 얘기인가 봐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화학식도 우리가 적어야 하는데 항상 적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 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읽기에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들을 자 spell out 하면은 다 모든 것을 적어야만 한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니까 또 어떻게 할까요? 줄여주겠죠, 그쵸? 그러면 그 화학식을 어떻게 줄일까? 그 내용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A에 for example이 있고요. 여기 C에 so가 있습니다. 요것도 근거가 될 수 있어요. A에 for example. 이건 예시야. 그치? 그리고 이제 우리 C에 보면은 그래서라고 나와져 있죠. 근데 요거는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원인, 여기 앞에 원인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B가 무슨 내용이었냐면 모든 것을 다 적기에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읽기에도 힘들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문제점. 그럼 우리 문제점 있으면 항상 뭐가 나와요? 해결책이 나오죠. 그쵸? 그럼 해결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예시가 들어가는 건 어떨까?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야, 이렇게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 화학자들을 이용하잖아. 뭐를? symbol, 상징을 이용하잖아. just like 뭐? 우리가 수학에서 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화학 공식이 나열하는데 모든 요소를 나열한다는 거예요. 자, 뭐를 만드는 거? 각각의 분자를 만드는 각각의 분자를 형성하는 모든 요소를 다 리스트합니다. 자, 그리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작은 숫자를 어디다가? 오른쪽 아래에다가 그 요소의 상징에.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하기 위해? 나타내기 위해서. 뭐를?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숫자? 여기 보면은 그 요소의 원자의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요소의 상징에 이 아래 오른쪽 아랫부분에다가 작은 숫자를 씁니다. 자, 근데 이거는요, 일단 말로 풀었어요. 그죠? 일단 요게 문제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요게 해결책이 나오니까 너무 괜찮은 거죠. 근데 이 해결책이 너무 풀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으로, 야, 그게 뭐냐면? 하고 A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고 봤더니 바로 나와요. 뭐가 나와요? 물의 화학식이 나와요. 여러분, 물의 화학식은 뭐예요? H2O. 그럼 얘들아 H2O 할 때 여기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숫자 적는구나. 그쵸? 그게 뭐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걸 말해주는 겁니다 하면서 요걸 풀어주는 내용이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 B 나오고 BCA 요렇게 해서 3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어떠세요? 요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자, 문제를 풀다 보면은 매번 다 똑같이 풀 수가 없어요. 다양한 접속 부사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접속사가 나오고 아니면 관사가 나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점 해결책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 방법들을 우리가 연습을 해보면서 해주시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했고요. 쌤이랑은 다음 시간에 볼게요.